안녕하세요. 또 딥다이브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LG 에너지 솔루션, LG ES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 텐데요. 지금 이 회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함께 파헤쳐보겠습니다. 글로벌 배터리 강자지만요. 요즘 전기차, EV 시장 둔하다, 경쟁 격화다 해서 녹록치 않은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변동성이 큰 시기예요.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은 이 복잡한 환경 속에서 LGS의 핵심 동력, 그리고 진짜 과제가 뭔지 이걸 명확히 짚어보는 겁니다. 바로 시작하죠. 우선 실적부터 보면요. 이거 정말 롤러코스터 같아요. 2024년엔 좀 주춤했는데 2025년 상반기에 다시 흑자로 돌아섰어요. 비용 절감도 했다지만 이 숫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다른 요소로 봐야 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세액 공제 효과입니다. 이게 상당히 커요. IRA 세액 공제요? 네, 2025년 상반기 영업이익 보면 그 상당 부분이 사실 이 보조금에서 나왔다고 봐야 합니다. 이걸 빼면요, 사실상 이익이 거의 없거나 어쩌면 적자였을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영향이 크네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IRA가 단순히 현금 지원 이걸 넘어서 LGES의 전략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략 자체를요? 그렇죠. 북미 생산에 더 집중하게 만들면서 예를 들어 미시간 공장을 ESS용, LFP,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리튬 인산철 배터리 생산으로 전환하게 하고요. 또 GM과의 합작사, JV 지분 인수 같은 그런 결정들도 재촉하는 효과가 있었죠.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달콤한 약인데 이게 또 정책이 바뀌면 리스크가 크다는 뜻도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그 의존성이 높아지는 건 좀 경계해야 할 부분이죠. 실제로 그 수익성 지표인 자기자본 이익률 ROE는 좀 떨어지고 있고 또 계속 마이너스인 잉여 현금 흐름 FOCF. 그러니까 이게 투자하고 남는 현금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런 걸 보면 근본적인 체력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맞아요. 그 정책 효과를 제외한 자체적인 수익성 개선, 이건 계속 과제인 거죠. 특히 경쟁 환경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시장 상황도 좀 보죠. 글로벌 3위라고 하지만 점유율은 조금씩 줄고 있어요. 특히 중국의 CATL, BYD,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죠. 이들과의 경쟁은 어떻게 보세요? CATL과 BYD는 정말 위협적입니다. 그 막대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또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정말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가격 경쟁력이요? 네. LGNC 입장에서는 이게 쉽지 않은 싸움이죠. 그래서 선택한 전략이 주요 완성차 업체들, 그러니까 GM, 혼다, 현대차 같은 곳들과의 합작 투자, JV를 통해서 현지 생산 거점을 강화하는 겁니다. JV 전략이군요. 그렇죠. 특히 IRA 혜택을 딱 등에 업고 북미 투자를 늘리는 건 이게 단순히 시장 점유율 확보 이걸 넘어서요. 지정 확정 리스크라든지 공급망 안정성 이런 걸 고려한 필수적인 생존 전략으로 봐야 합니다. 생존 전략이다? 네. 최근에 애리조나 신규 공장 계획을 좀 변경해서 기존 미시간 공장을 활용하기로 한 것도 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경쟁의 핵심은 또 기술력일 텐데요. LG엔스 특허가 6만 9천 건이 넘고 R&D 투자도 많이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실제 경쟁 의의로 잘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특허 숫자 자체보다는 어떤 기술에 집중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LG엔스는 이 부분을 꽤 잘 공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면 프리미엄 EV에는 주행거리를 늘리는 실리콘 음극재 기술을 쓰고 또 보급형에는 가격을 낮춘 LFP나 미드니켈 기술 이런 걸 쓰는 식으로 시장을 좀 세분화해서 맞춤형 기술을 제공하고 있죠. 단순히 한 가지 기술로 다 하려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겁니다. 맞춤형 기술 포트폴리오. 말씀하신 그 건식 전극 공정 개발도 그런 맥락인가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이점이 있는 건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게 아주 핵심 기술 중 하나입니다. 간단히 말하면요, 배터리 전극 만들 때 보통 비싸고 환경에도 좀 부담을 주는 유기용매를 쓰거든요. 네네. 그걸 안 쓰고 가루를 바로 그냥 압착해서 만드는 방식이에요. 건식으로. 이게 성공하면 생산 속도는 훨씬 빨라지고 비용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와, 비용 절감이 크겠네요. 그렇죠. 배터리 성능 개선 효과도 기대되고요. 만약에 LGS가 이걸 먼저 상용화한다면 이건 가격 경쟁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물론 2026년, 27년 목표인 세미솔리드나
2030년 목표인 전고체 같은 차세대 배터리 개발 경쟁도 아주 치열하고요. 기술 혁신이 정말 중요하군요. 그런데 EV 시장이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다른 성장 동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사업은 좀 어떤가요?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ESS가 요즘 중요해지고 있죠. 네. ESS는 그 전력망을 안정시키거나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보조하는 데 이게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어요. 수요가 계속 있군요. LGS에게는 변동성이 큰 EV 시장의 위험을 좀 분산시키고 또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 부문입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북미 LGF 배터리 생산 전환 결정에도 이 ESS 시장 성장이 크게 작용했죠. 그 결정에도 ESS가 중요했군요. 네, EV와 ESS 이 두 축으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전략인 겁니다. 자, 그럼 오늘 LGS 딥다이브를 정리해 볼까요? 어려움 시장 환경 속에서도 IRA라는 외부 요인을 발판 삼아서 단기 실적을 회복했고 장기적으로는 기술 혁신, 그러니까 차세대 배터리나 건식 공정 같은 걸로요. 그리고 전략적 현지화, 북미 집중이나 JV 같은 걸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ESS 사업의 부상도 빼놓을 수 없고요. 맞습니다. ESS. 네, LGS는 분명히 위기 속에서도 길을 찾으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력이나 전략적인 움직임은 상당히 인상적이죠. 하지만 그 IRA 의존도라는 약점하고 중국 기업들의 거센 추격이라는 위협, 이건 여전히 큰 과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께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기술의 확보, 그리고 정책 환경 활용, 또 글로벌 생산망 구축, 이 세 가지 축 사이에서 LGS는 어떻게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요? 특히 만약에 IRA 같은 외부 변수의 영향력이 줄어들거나 혹은 사라졌을 때 그때 이 회사의 진짜 경쟁력은 과연 어디서 나올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